또 하나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좀 유정복 시장님 좀 긍정적으로 좀 우리가 네. 그러셔야죠. 가장 그 또 중요하게 선거 때 했던 게 힘 있는 시장 아닙니까? 솔직히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고 제가 볼 때는 어째 보면은 그 당시 시장 선거 때 그게 솔직히 가장 큰 힘을 발휘한 게 아니겠는가. 힘 있는 시장. 그래서 인천이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문제를 이분이 좀 와서 좀 해결해주고 그리고 좀 더 인천 시민 좀 삶의 질을 좀 높여줄 것이다. 그런 힘 있는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좀 어떠십니까? 지금 2년이 딱 지났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자료 보면은 정부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받아왔다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작년인가요? 올해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도 굉장히 많이 방문한 것으로 이렇게 또 알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좀 힘 있는 시장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볼 부분은 있지 않을까요? 별로 다 긍정적으로 보시 않아요. 힘 있는 시장 그 구호는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또 거기에 걸맞을 거다라고 인천 시민들이 선택도 하고 기대를 많이 했던 거였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얼마큼 이렇게 발휘했느냐의 문제는 실제는 이제 국비를 얼마큼 많이 따오는지 또 아니면 그만큼 국가적인 정책을 인천에다가 구현을 시키는지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렇게 많은 긍정적인 건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아시안 게임 이후에 대한 문제나 국비가 얼마큼 많이 늘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부산 대구랑 언제나 비교를 하거든요. 실제로 인천 같으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긴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아까처럼 부채 문제가 이게 서민들한테 가야 될 문제건을 줄여서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그동안 이렇게 서민들한테 많이 느끼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근데 이후에는 좀 더 힘 있는 시장권이 되기를 기대를 하는데 미래는 더욱더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시장 4년 동안 사전에 계획된 게 아니면 결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정복 시장이 되신 이후에 상당한 그런 중장기 사업들, 교통 특히 철도나 이런 쪽에 사실은 뭐 상당한 그 역할을 한 게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사업들이 실제 착수가 돼서 이것이 실제로 결과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좀 미지수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세입 부분에서 국비를 얼마나 받아오느냐인데 사실은 국비를 받아오는데 국고보조금 우리 지방세가 매칭을 해야 되는 그렇죠. 이 국고보조금을 무조건 많이 받아오는 게 득이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유정복 시장 역시 첫 해 예산 편성할 때 우리 12 매칭되는 국고 받아오지 말아라. 이렇게 실제로 임원들한테 지시까지 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관건은 보통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 주면은 아무데나 써도 되는 돈. 네. 우리 매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근데 이 보통교부세가 딱 유정복 시장 임기 되자마자 이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2015년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의회에서 야당하고 되게 논란이 된 거죠. 왜 2015년 세입 편성을 하는데 보통교부세를 축소해서 잡았냐. 우리가 기자회견까지 했죠, 야당들이. 네. 그 당시에 2,000억이 안 됐죠. 인천시의 보통교부세가. 네네. 뭐 안상수 시장님 때는 1,000억도 안 됐고. 이게 이제 이 소영길 시장님 때 2,000억 정도까지 올렸는데 이거는 재정 자립도 하고도 연관이 있고 또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여러 지표가 있어요. 네. 인센티브 지표, 페널티 지표 여러 가지들이. 바로 그 전때에 우리 DCR이 이러한 세금 부과한 몇천억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 페널티를 먹은 거예요. 그 전때 바로 부과했는데 페널티. 제대로 부과만 했지 그걸 못 걷어들였잖아요. 그러면 징수율 이런 게 다 페널티예요. 그다음에 또 인센티브 지표가 있어요. 뭐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이 이제 얼마나 규모가 있냐, 뭐 교통의 이제 전체 연장률이 총 얼마냐, 뭐 또 사회복지 이런 분담률이 얼마나 되냐 이런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사실은 전임 시장 때 우리 공직자분들이 우리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연구를 해서 그것이 반영된 거예요. 바로 우리 매립지 면적, 소각장, 뭐 또 하나는 사회복지 기관 비율 이런 게 다 반영이 됐어요. 네. 인센티브 지표가. 그리고 이 페널티 지표는 1년만 부과해요. 1년. 딱 한 해만.
아, 그래서? 작년에 페널티를 부과했다 그래서 올해 또 부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선옥이 송영길 시장님 때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인천시에 유리한 이런 지표, 이렇게 반영이 안 된 걸 반영시키는 노력을 해서 인센티브 지표가 4-5가지가 반영이 되고 또 페널티 먹었던 게 한 해로 끝나서 네. 우리 유정복 시장님 되시자마자 사실은 보너스를 얻은 거예요. 또 하나, 그 분권교부세,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한 5년 단위의 분권교부세 사업을 5년 하다가 5년만 하고 끝나면은 이 사업 시행이 중단되면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5년을 연장해줘서 그게 끝났어요. 2014년에. 네. 그러면은 국비 50대 지방비 50 또는 국비 30대 지방비 70 이러한 분권교부세 사업이 이게 뭐 1,000억이 넘는데 이 사업비를 국가가 갑자기 끊을 수가 없으니까 이 분권교부세 사업 사전에 내시하던 거를 2015년 예산 편성할 때는 보통 교부세에 반영시켜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2015년 예산 편성 때는 최소한 세입의 보통 교부세가 4,000억이 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2,000 몇백억으로 이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보통 교부세를 축소해서 편성해 놓고 이거를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시장이 돼서 내가 더 많이 가져온 힘 있는 시장을 과시하게 한 행정 아니냐. 그런 식의 행정하지 말아라. 꼼수 행정. 그런 문제 제기를 우리가 야당이 했던 거죠. 조삼모사 이런 거네요.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아니 그러니까 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교부세만큼은 이것이 시장이 힘이 있어서 갑자기 확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유가 늘어난 만큼의 그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부터 준비해온. 아, 그런 것도 있고, 네. 우리 또 행정부 장관 출신이시고, 네. 행정을 잘 아시니까, 그 보통 교부세의 그 국비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지표, 계산, 이런 것에는 정부가 훨씬 빠르고 능하시죠. 또 김포시장을 또 하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국비를 더 받아오느냐, 이런 것에 행정적으로 잘 처신한 것이지, 그 박근혜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더 가져온 건 아니다. 그게 분명한 거죠. 뭐 그것도 아니고요. 그거만큼은 이미 민선오기 때 인천발전연구원의 용역을 통해서 인천에 유리한 인센티브 지표 약 10가지 뭐 갯벌 면적도 있고 이래요. 뭐 이런 부분들이 2015년 우리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반영이 된 거예요. 네네. 갯벌 면적 이거는 2015년 중반에 반영이 돼서 이제 2016년 이제 여기에 또 보통교부세 더 받는 인센티브 지표로 추가된 거고 이미 그 이전에 연구해서 노력한 공직자들의 그 결과가 반영이 된 거라는 거죠.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인천시보다 좀 규모가 작은 대구가 보통 교부금이 그동안 연간 한 8천억 정도 교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인천은 약 2천억도 채 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한 4,500억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건 뭐 유정복 시장님의 공로이면 분명하죠. 근데 이제 4,500억까지 올라간 것이 우리 그 이항구 시의원의 말씀에 의하면 유정복 시장님의 공로가 아니라 전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놨고 송영길 시장님 때 여러 가지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보너스로 이제 확보가 된 거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도 그 공로는 현 시장 거죠. 뭐 전임 시장이 뭐 하여튼 뭐 내용적 파악은 이제 다 됐는데 제가 이제 이 안건 이 논의를 하려고 했던 거는 힘 있는 시장이라는 어떤 그런 캐치로 시장이 당선됐기 때문에 전반기 2년을 평가하면서 여러 가지 힘 있는 시장, 중앙정부와의 관계성 속에서 인천 시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가 측면에서 이제 재정 얘기를 한 건데 하여튼 좀 요거는 하여튼 뭐 이항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임 시장이 했던 걸 어떻게 좀 한 게 좀 더 강했지 힘 있는 중앙정부나 뭐 어떤 관계가 깊어서 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적인데 하여튼 저는 좀 계속적으로 좀 뭔가 좀 긍정적인 걸 좀 찾아보려고 근데 좀 더 어려운 건 힘 있는 시장이라는 것은 따지면은 이 박근혜 현 대통령과의 관계가 좋다. 이게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거의 이제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뒤로 이제 후반기에 가면은 이게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 좀 더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